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청와대가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청와대가 불과 하루 사이에 연속 2차례나 서로 바뀐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 참 희한한 일이기도 하죠. 그만큼이나 청와대도, 아니죠, 청와대라기보다는 그냥 문재인이라고 해야죠. 그만큼이나 문재인의 심정도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즐거울 리는 없겠고 무척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는 이런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사실상 자기들도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했던 그 초심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은근히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오후에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글쎄야 말이야 특히 좋게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안 남은 이 촉박한 시일 때문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결국 이사에 드는 예비 비용 같은 거 그런 거 다 지출하지 않겠다는 소리잖아요. 요즘 시체 말대로라면 이건 땡깡 부리는 거가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대놓고 비판할 수 없는 사정도, 아니 이유도 또한 없지 않아요. 저들은 NSC 회의까지 열고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잖아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 중이고 4월에는 또 김일성이 생일인 4.15, 그때는 김정은이 또 무슨 짓거리를 벌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덧붙이고 있는 청와대의 그 입장이라는 걸 들어봅시다. 문재인이 그래요. 임기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날 밤 12시까지 절대로 국방부를 함부로 옮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주장이니 이걸 천하의 윤석열인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윤석열 또한 그래 5월 9일까지 내가 기껏 대통령 해먹어라. 나는 그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바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내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맞부딪혀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명지한 처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 때쯤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쪽에서는 원래는 그 정무수석 이철이가 항상 청와대 쪽을 대표해서 윤석열 쪽의 비서실장 장제원과 만나서 뭔가를 의논하고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직접 국무총리 김부겸이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도 장제원 대신 인수위원장이신 안철수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김부겸과 만난 거잖아요. 일단 김부겸 총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몇 가지 취지에는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시간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도발, 그것 말고도 또 다음 달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청와대 쪽의 우려와 입장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님도 잘 알겠다고 대답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설복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늘 땅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 윤석열의 결심,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 논평을 통하여 이건 정말 대단하게 멋진, 굉장하게 큰 하나의 사건 내지 사변이요, 역사 속에 크게 기록될 것이라고 극찬해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로막힌 거잖아요. 아무리 무소불위의 탱크라도 불도저라도 굴삭기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건 그냥 쉐부티나 탈 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지금 청와대가, 아니 문재인이 안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물론 이유야 그럴듯하게 국가의 안보를 내걸고 제동을 걸고 있으니 야 안 보고 나발이고 허튼 소리 말고 새 정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성권, 당장 내일 모레면 짐 싸들고 사라져야 할 너희들이 무조건 협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윽박지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 무조건 협력, 여기에 이 문제의 요해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협력은 안 되죠. 이 무조건 협력의 반대말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문재인은 지금 바로 그 조건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안보니 뭐니 하는 거 그거 다 헛소리예요.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니 북한의 도발이니 청와대가 언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나 잘 챙겨왔던가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특히나 다른 누구도 아닌 북한에서 바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켜서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미군이 시퍼렇게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북한이 함부로 감히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럴 때 누구라도 나서서 단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뱉고 있는 자들이 없죠?
그 이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청와대와 문재인은 지금 자기들이 윤석열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지금 바로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얼마든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관건은 우선 먼저 윤석열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문재인의 체면을 잔뜩 살려주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이 직접 문재인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겁니다.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쪽에서 먼저 이해를 갖추고 문재인을 일반 전임자 대통령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의 그 공적인 입장을 떠나 사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적인 감정에서 볼 때에도 문재인은 오늘의 윤석열이 있게 만들어준 한마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정치적인 경륜으로 볼 때나 나이로 볼 때나 윤석열 본인에게 문재인은 선배이고 어른이고 속된 말로 큰 은혜를 줬던 사람 아닙니까? 때문에 문재인 본인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문재인의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재인이 바로 이걸 무시당했다고 그 은혜를 윤석열의 은혜로 갚지 않고 거꾸로 원수로 갖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자들 눈에 윤석열은 그야말로 은혜를 모르는 매응망덕한 한마디로 악마 이상도 악마 이하도 아닌 거예요. 때문에 윤석열은 우선 먼저 이 문제부터 풀지 않으면 이건 그냥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차원에 걸게 될 그 국민통합이라는 슬로건 이 자체가 퇴직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역지사지를 해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안철수의 열성 팬이라서 누가 안철수를 욕하면 정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에 단일화가 한창 말썽일 때 그 보수파 쪽의 틀튜브들이 모두 별대같이 들고 일어나 안철수를 공격하는 것을 한번 목격한 뒤로부터는 저는 지금도 그자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재인의 지지자들 또한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죽도록 윤석열이 미운 것입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탈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이런 거 다 좋은 일이고 정말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이 이들한테는 오히려 나라의 안보나 또는 국가의 여느 대사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심각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의 벽은, 이런 감정의 벽은 탱크나 불도저나 굴삭기로는 결코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감정의 벽에 부딪히지 말고 뒤로 물러서거나 또는 아주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이기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잔뜩 체면을 살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랬다가 만약 거꾸로 윤석열 쪽의 지지자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 꼴 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 짓밟히고 당해왔던 쪽이 오히려 우리인데 왜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 꼴 당해야 하느냐고 들고 일어난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하죠? 그때는 자기 편을 설복해야 합니다. 감정 싸움에서는 먼저 들고 일어나는 쪽이 이기고 한 발 늦게 들고 일어나는 쪽이 집니다. 반발에 대한 재반발. 산술에서는 음수 곱하기 음수.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큰 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수가 되는 것과 똑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저들이 먼저 반발해서 심술 부리고 있는데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반발하면 그건 저들의 반발과 심술을 오히려 더 크게 자극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먼저 선수를 쳐서 반발하고 있는 저들한테 한 발 뒤늦게 반발하면 늦게 반발하는 쪽이 지죠. 질 수밖에 없죠. 이미 한 발 늦었으니까 말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일단 문재인에게 지고 들어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의 마음을 돌려세워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에게 강대강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을 문재인 개인으로 상대할 것이 아니고 문재인의 지지자들과 나아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당의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한테 무릎을 꿇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사과하고 요청하면
청와대와 문재인은 체면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대신 윤석열과 국힘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에서 이기고도 저들한테 탄압받는 그 피해자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정말 돈 주고도 사올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이득입니까? 이 큰 이득을 위해서야 그따위 체면 따위야 잠시 접어둔들 뭘 합니까?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강자가 될 것이 아니라 약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아주 간단하죠. 마음씨 곱고 착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언제나 강자의 편이 아닌 약자의 편이잖아요. 그 강자가 지난 5년 동안을 정치를 잘못해서 이제는 정권까지 다 빼앗긴 주제에도 계속 횡포를 부려대면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선물하시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6월의 지방선거도 이미 다 이겨놓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정권 초기니 허니문식이라는 강점도 있는 데다가 또 실패한 정권의 주인공인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탄압까지 받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잔뜩 심어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